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개작가 아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와 같이 떠볼 작품은 프루츠 파우치입니다. 프루츠 파우치는 아프간 뜨개 니트 스티치와 코바늘 짧은 뜨기로 만들어보는 귀여운 작품으로 아프간 뜨개질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내추럴한 느낌의 실과 귀여운 과일 맛펜으로 여름에 딱 어울리는 소품인데요. 부드러운 오일 가죽끈과 니켈 끈캡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작했습니다. 나의 최애 과일로 만들어보는 파우치. 그럼 준비물 잠깐 살펴보고 니팅하러 가보실까요? 자, 본격적으로 뜨개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개 파우치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사과무늬 패치를 붙여준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실의 내추럴 실로 제작을 한 파우치고요. 귤 모양 패치를 붙여준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컬러로 제작한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추럴 실에 합사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의 두께가 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오로라 컬러 실을 사용해서 제작할 때 시작 코스하고 이 내추럴 컬러 실로 제작할 때 이 파우치의 시작 코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이 내추럴 컬러로 제작할 때의 사이즈에 맞춰서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 오로라 컬러의 실로 제작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시작 코스 도안에 안내되어 있는 시작 코스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니팅 방법만 영상을 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코스 잡고 뜨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간 바늘 5mm 사이즈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샷을 꼭 만들어 주겠습니다. 꼬리실은 약 반뼘 정도 남겨놔 주세요. 그 다음 매듭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요. 시작샷을 꼭 25코 만들어 줄 거예요. 바늘 스무스하게 빠질 수 있는 장력으로 놔주세요. 아프간 뜨개 제가 조금 항상 장력을 널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장 바늘 사이즈보다 애초에 호수를 키웠습니다. 바늘 사이즈를 애초에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헐렁하게 장력을 조절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늘 바디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이 바늘 사이즈에 스무스하게 실이 나올 수 있을 만큼만 장력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더 느슨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늘 스무스하게 나올 수 있는 장력으로 시작샷을 꼭 25코를 모두 만들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샷을 꼭 25코를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쫙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냅둔 상태에서 이 끝지점과 끝지점까지의 길이는 약 한 16.5cm에서 17c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가기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앞면이에요. 이 사슬코 모양 이렇게 앞면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편물에 살짝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콧등산들이 보일 겁니다. 울룩울룩 튀어나와 있는 이 콧등산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를 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는 아프간 뜨개에서는 항상 바늘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두 번째 콧등산 여기가 되겠죠? 이 콧등산에다가 코를 주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 주워 줬고요. 그 다음 콧등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콧등산 이렇게 주워 주시고 제가 지금 평소 옷이나 다른 편물을 뜰 때처럼 아프간 뜨개 이렇게 늘려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애초에 바늘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그냥 이 바늘 바디 사이즈에 맞춰서 떠나가기 코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콧등산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바늘 통과해서 실 나와주고 그 다음 콧등산 여기가 되겠죠?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각 콧등산 한 코에 한 코씩 떠나가기 하면서 코를 이렇게 바늘 바디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25코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콧등산에 하나하나씩 다 주었을 때 끝에까지 다 주우면 바늘 바디의 코수도 총 25코가 모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이렇게 콧등산에다가 한 코에 한 코씩
코를 주워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끝에 콧등산까지 모두 코를 주워주고 왔습니다. 그럼 바늘 바디에 지금 2, 4, 6, 8, 10, 2, 4, 6, 8, 10, 2, 4, 5, 25코가 모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되돌아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되돌아뜨기 하실 때 이 중지와 엄지로 지금 막 끄집어 나온 이 구멍 보이시죠? 떠나가기, 마지막 떠나가기 코가 나와 있는 이 구멍을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잡아주는 이유는 이 마지막 코가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적당한 길이감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첫 코는 한 코만 놔줍니다. 그 다음 이 엄지와 중지는 다음 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실 걸고 그 다음부터는 2코씩 한 코 빼주고 2코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지와 엄지 그 다음 코 진행되는 부분 잡아주시고 실 걸고 2코 빼줄게요. 이렇게 2코 빼주고 이때 되돌아뜨기 이 가로코들 보이시죠? 이 가로코는 전에 우리가 떠줬던 이 사슬코 길이만큼 동일하게 떠주셔야지 편물이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도 실 걸고 2코 빼주고 진행될 때 이 부분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올려주면서 그리고 저는 오른쪽 이 약지 부분으로 항상 여기 뒷부분을 더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면서 니팅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잡아주면서 니팅하면 편물이 조금 더 올바르게 이쁘게 떠지니까 이 부분 약지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니팅해주세요. 계속해서 실 걸고 2코 나와주고 실 걸고 2코 나와주고 실 걸고 실 걸고 2코 이런 식으로 끝까지 2코씩 빼서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되돌아뜨기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되돌아뜨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을 완성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1단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 길을 다시 재보면은 약 12cm에서 12.5cm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장력으로 니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단을 니팅을 해보겠습니다. 2단부터 끝까지 니트 스티치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앞으간뜨기의 니트 스티치를 진행을 해볼 건데 첫 코는 제가 바늘이 항상 이렇게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코를 제외하고 두 번째 코가 이 코가 되겠습니다. 이 코인데 겉뜨기는 앞에 이 실 한 가닥을 이렇게 걸고 나오면 겉뜨기인데 니트 스티치는 이 앞에 실과 뒤에 실 사이에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고요. 바늘을 통과시켜서 나와줍니다. 이게 니트 스티치예요. 자, 세 번째 코도 이게 세 번째 코죠. 그래서 앞에 한 가닥과 뒤에 한 가닥 사이에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걸고 놔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이게 다음 코니까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사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놔주고 그 다음 코 여기가 되겠죠? 이 그 다음 코 뒤에 사이 구멍에다가 찔러서 놔주시고 그 다음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니트 스티치를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 마지막 니트 스티치 할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떠나갔고 할 차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가로로 누워있는 게 되돌아코이고요. 지금 세로로 보이는 게 이게 마지막 코예요. 이 마지막 코는 앞에 한 가닥과 잘 보면 여기 뒤에 한 가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모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모두 통과를 해서 나와줍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떠나가기를 해준 거고요. 이어서 되돌아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되돌아뜨기 할 때 중지와 엄지로 나온 이 구멍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첫 코는 한 코만 놔줍니다. 그 다음 실 걸고 그 다음부터는 2코씩 중지와 엄지는 계속 진행하는 코 부분 잡아주시고
실 걸고 2코씩 나와줍니다. 이렇게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항상 유념할 부분이 이 되돌아뜨기 코가 이 사슬코의 길이, 가로 길이하고 동일시하게 거의 빼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너무 헐렁하게 나와서도 안 돼요. 이렇게 동일하게 적당한 장력으로 되돌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2코씩 빼서 되돌아뜨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 2번째 떠나가기 되돌아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만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코 바늘에 항상 걸려 있고요. 2번째 코 여기가 되겠죠. 앞에 한 가닥과 뒤에 한 가닥 사이의 구멍으로 바늘 통과해서 나와주고, 그 다음 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사이 바늘 통과, 실 걸고 나오고, 그 다음 코 앞에 한 가닥, 뒤에 한 가닥 사이 구멍 통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 구멍으로 통과. 이렇게 해서 니트 스티치를 또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기 코는 어떻게 앞에 한 가닥과 뒤에 한 가닥씩 모두 이렇게 통과시켜서 놔줍니다. 그리고 되돌아뜨기 할 때 엄지와 중지 이용해서 여기 부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저 코는 한 코, 나머지는 2코씩 빼주되, 이때 이 되돌아뜨기 가로 사이즈는 사슬 떴었던 그 길이감으로 동일시하게 빼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2코씩도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몇 단을 더 반복을 해주시냐면, 지금 우리가 3단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9단, 49단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추럴 실로 만들 때는 49단이고요. 오로라 컬러 실로 뜨는 분들은 또한 참고하셔서 그거에 맞는 단수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총 49단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물 49단을 모두 뜨고 왔습니다. 이때 이 길이를 재보면 약 한 30cm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코막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코는 바늘에 항상 걸려 있고요. 2번째 코 여기 있습니다. 니트 스티치 하듯이 바늘 통과해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전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여기 3번째 코에다가 니트 스티치 하듯이 놔준 다음에 전 코에다가 빼뜨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니트 스티치 하듯이 들어간 다음에 실 걸고 나와서 전 코에 빼뜨기. 그럼 지금 이렇게 한 코씩 막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한 코에 한 코씩 꼬막음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 이렇게 2가닥 모두 통과해서 놔준 다음 빼뜨기해서 코를 막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꼬막까지 다 해줬고요. 이제 이 편물을 반으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 꼬리실은 이 편물의 반 접은 이 편물 길이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남겨주고 커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은 쭉 뽑아서 놔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총 49단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한 단을 빼고는 48단. 그래서 여기 24단, 그 다음 반대쪽 24단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으로 할 건데, 우선은 이 꼬리실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실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돗바늘 가지고 올게요. 돗바늘 가지고 와주시고, 우리 제일 첫 번째 단 떴던 옆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실 부분을 안쪽, 편물 안쪽에서 편물 바깥쪽 방향으로 놔줍니다.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 첫 사슬코 이 부분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실이 편물 안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쪽 안쪽 편물에다가 꼬불꼬불 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주고 매듭 한번 지어줄게요. 그 다음 실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꼬리실은 이쪽 편물을 연결할 때 쓸 거기 때문에 냅둘 거고요. 그 다음 이 반대쪽 실은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이어줄 겁니다. 근데 이 옆 편물을 이어주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과일 모양 뜨개 와펜을 먼저 달아주겠습니다. 이 편물을 모두 이어준 상태에서 와펜을 달아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편물을 잇지 않은 상태에서 바느질 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마커링으로 임시 고정만 해놓고 여기 와펜을 먼저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첫 단과 끝 단을 마커링으로 고정을 해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와펜을 달아줄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직하게 일자로 달아주셔도 되고 살짝 틀어서 이렇게 달아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살짝 틀어서 달아줄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 와펜을 달고 옆선을 이은 다음에 여기에 코바늘로 3단을 더 떠줄 거거든요. 이 조인끈이 들어가는 위치가 편물에서 1단, 2단 정도 밑으로 여기서 이렇게 조인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와펜은 어느 정도 위치에 달아줄 건지는 와펜 사이즈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에 달아주겠습니다. 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6단. 6단에 요 정도 살짝 틀어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일반 바늘에 이 바탕색 실과 제일 최대한 비슷한 아이보리 재봉실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바느질로 와펜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편물 안쪽에서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일 끝에 가장자리 부분쯤에다가 바늘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 와펜을 달아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땀수를 굉장히 조그만하게 거의 나온 지점에서 한 1mm 정도 간격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땀수를 굉장히 작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넣고 바늘을 놔줄게요.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당겨주시면은 지금 바느질하는 실이 거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와펜을 바느질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막 박음질하듯이 안 해주셔도 돼요. 듬성듬성하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 정도 나온 다음에 땀수는 아주 작게 거의 옆에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 다음 한 요 정도 나와주고 땀수는 아주 작게 통과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와펜의 테두리를 따라서 쭉 바느질을 해서 와펜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펜 달아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뜨개 와펜을 모두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옆선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꼬리실 남겨놨던 부분, 그 부분에다가 돗바늘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무리 실 나왔었던 부분이 여기고요. 반대쪽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쪽에 마지막 단을 일단 보면은 편물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V 모양, 니트 모양 보이시죠? 이곳을 쭉 보면 마지막 단 여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단에 여기. 그러면은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 반대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 한 가닥과 그 밑에 단 한 가닥, 그래서 바늘을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오면은 앞에서 딱 보이는 이 큰 V자 모양들 있으죠? 이걸로 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서 보면 안쪽에 위치한 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니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또 통과. 그 다음 반대쪽 아까 밑에 단 두 번째 단 통과했었던 부분과 그 바로 밑에 단 새로운 밑에 단이에요.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 여기 반대쪽에서 나왔었던 그 부분과 그 밑에 단 이런 식으로 또 통과.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단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고, 반대쪽 나왔었던 부분, 그 밑에 단 부분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타이트하게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지금 옆선이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었던 부분과 그 밑에 단 부분 통과하고, 반대쪽도 나왔었던 부분과 그 밑에 부분 통과하고, 나왔었던 부분,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니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니팅을 해서 마지막 한 단,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꺾어져 있는 단을 제외하고 매칭시켜서 쭉 니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선을 모두 이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꺾여 있는 단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으로 바늘을 편물 안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편물 안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졌고요. 이제 편물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편물을 뒤집어서 보시면은 이 끝에 지점이 보이시죠? 이 라인, 옆 라인을 따라서 실을 조금 꼬불꼬불 감춰준 다음에 매듭 지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쪽 면을 모두 이어줬고요. 반대쪽도 이어줘도 되겠죠? 근데 반대쪽은 이어진 실이 없어서 새 실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 갖고 와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옆면에 한 2.5배 정도 길이가, 이 정도 길이로 실을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 이 위에 사슬코 보이시죠? 첫 번째 사슬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통과를 시켜줄게요. 꼬리실은 약 1마디 정도 당겨놔주세요. 1마디보다 살짝 길게. 그 다음 반대쪽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에 사슬, 여기는 단이에요. 위에 사슬코에다가 바늘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제 단으로 갈게요. 자, 지금 실이 이쪽 방향에 있어요. 실이. 그래서 반대쪽 첫 번째 단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이 여기겠죠? 반대쪽 이어주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졌고, 그러면은 반대쪽은 여기가 첫 번째 단, 밑에 여기가 그 아래 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통과. 나아졌던 부분, 그 밑에 단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나아졌던 단이 여기, 그 다음 밑에 단이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통과.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나아졌던 부분, 그 밑에 단 부분. 네, 이렇게 세 실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 끝에 실과 이 부분을 중간중간 한 3-4단 정도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꾹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또 반복해서 쭉 밑에까지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꺾이는 부분으로 바늘 통과해서 안쪽에서 반대쪽 이 꼬리실 마무리했던 방법 그대로 쭉 이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올게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사슬코 부분 이어줬던 시작실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연결해줬던 그 가운데 부분으로 다시 통과를 시켜줄게요. 통과를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 편물에다가 코볼코볼 숨겨준 다음에 매듭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물을 모두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코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3단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자, 코바늘 7호 가지고 와주시고요. 시작실은 한마디보다 조금 더 길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 편한 데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옆에 이어졌던 부분이죠. 이 옆에 라인에 한 2코 정도 전 부분에다가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놔주세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왔던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 그 다음 사슬코 부분에다가 꼬리실 같이 떠주고 있어요. 지금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 사슬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각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슬뜨기, 그 다음 사슬코 부분 이렇게 나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꼬리실 감춰주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둘러서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3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단을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3단을 모두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실은 저는 여유있게 커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실을 쭉 뽑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돗바늘 연결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코를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통과를 시켜주고, 그럼 생기는 이 한 가닥 사이의 구멍으로 다시 한번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편물 안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편물 안쪽으로 와서 실을 좀 안쪽 방향에다가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한번 지어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파우치 본체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죽끈으로 조임끈 연결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죽끈 가지고 와주시고요. 이 가죽끈을 옆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 라인 찾는 거는 이렇게 옆에 이어졌던 이 심지같이 생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옆에가 여기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 파우치에 이렇게 왔을 때 대충 옆에가 여기구나 라고 해서 시작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끈이 여기로 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로 시작점을 지어줄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로 3단을 올려줬고, 그 밑에 니트 스티치 무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2개. 이 하나, 두 번째 니트 스티치에다가 이 가죽끈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 이렇게 먼저 통과를 시켜줄게요. 통과를 시켜주실 때 이 끝에 부분은 약 한 5cm 정도 남겨놓을게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니트 스티치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다시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여기가 되겠죠? 여기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더 편리하게는 돗바늘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돗바늘, 이 통과될 수 있는 돗바늘 아무거나 가지고 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이 두 번째 니트 스티치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꼬불꼬불꼬불하게 통과를 한 바퀴를 쭉 해서 다시 이쯤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쑥 돌고 올게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 가죽끈이 조금만 더 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 가닥 정도 더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른 가죽끈 하나 반대쪽으로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반대쪽 옆에 시작점이 한 요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시작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코가 애매하니까 여기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하실 부분은 전에 가죽끈이 안으로 들어갔다면은 지금 가죽끈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안에 가죽끈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바깥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가죽끈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반대쪽 옆에 라인입니다. 이렇게 찔러 넣어서 첫 번째 가죽끈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 한 5cm 정도 남겨놓아 주시고, 여기가 안쪽으로 가 있으니까 반대쪽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안쪽,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엇갈려서 통과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또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쪽 지점으로 빼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가죽끈을 이렇게 모두 연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자, 이 길이감을 맞춰줘야 되는데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으면은 약간 짧은 쪽에다가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동일하게 길이감을 맞춰줄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길이감을 맞춰서 커트를 해주고요. 이제 여기 가죽끈 끝에다가 이렇게 끈 캡, 가죽끈 캡이라고 불리는 이 캡을 씌워줄 건데요. 총 4개의 끈 캡을 씌워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목공풀을 사용할 건데 뭐 순간 접착제나 본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가죽끈 끝에다가 목공풀을 전 소량 묻혀줬고요. 이제 이 끈캡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끈캡 모두 부착을 시켜준 다음에 목공풀이나 폰드가 마를 때까지 충분히 조금 방치해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끈을 조인 다음에 길이가 길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 가죽끈 매듭을 지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감싸서 구멍 안으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끝에다가 매듭이 올 수 있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살살살살 밑으로, 최대한 밑으로 올 수 있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줬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귀여운 프루츠 파우치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리였습니다.